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오늘 애국지사 귀한 김영중 선생님 46주기 추모식을 조촐하게 갖겠습니다. 우선 본 추모식 행사에 앞서서 사실 작년에 기획되었던 김영중 선생님 추모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무산되어서 오늘 조촐하게나마 식전 음악회로서 이 추모식을 열어볼까 합니다.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천이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려든가. 원명이 백분이었던가. 어디를 가고 네, 그럼 지금부터 애국지사 귀한 김영준 선생 46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조국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오시고 싶은 마음으로 호가 돌아갈 비 암자 귀한 김영중이라고 하셨습니다. 75년 사무치는 한을 앓고 세상을 떠나실 때 나를 화장해서 38선 DMZ에 뿌려라. 동족 간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가 죽어서라 수호신이 돼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 하고 돌아가시면서까지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시며 눈을 감으신 날이 바로 오늘 3시인데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맞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영세 중립화 통일을 목매어 외치셨던 할아버지 영혼은 이 한반도의 등불이 되어 평화의 21세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김영중 기념사업회는 한반도 영세 중립화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국내외 동지들과 함께 할아버지 유지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심도 깊은 학술 행사와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운 김영중 할아버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귀한 선생님께서는 어려웠던 한국 근세사에서 한국인의 우수성을 일찍이 알릴 수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하셨고, 오늘의 이 대한민국 속에 우리가 존재하도록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운명에 관한 행동을 하신 당시 젊은 지성이셨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이 금세기에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신 훌륭한 선각자이셨습니다. 특히 귀한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은 중립적 통일국가 정체성만이 가장 지혜로운 미래 방향이라고 설파하신 것은 참으로 지금의 한국 모습을 미리 보신 해안으로 길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저와 저희 하버드 교육원 한국 교육원 임원들은 향후 미력하지만 귀한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지도자분들이 저희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941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결성된 재미 한족 연합 위원회 선전과장 및 임시정부 산하 워싱턴 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한편 성공한 사업가로서 중경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막대한 독립자금을 지원하셨습니다. 1943년 한반도 정세와 독립의 필요성을 서방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사정사를 설립하고 영장기관지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를 창간, 라디오 방송국을 세워 하루 서너 시간씩 독립운동 방송을 지속하셨습니다. 1946년 6월 15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과 소련 스탈린 수상에게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 촉구 공개 사안을 발송하셨습니다. 1950년 5월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시, 초대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국전쟁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셨습니다. 1955년에서 56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인도 등 국가 지도자에게 중립화 통일 방안을 호소하셨습니다. 1961년에서 71년 장면 총리, 박정희 대통령, 김일성 수상에게 중립화 통일 공개 사안을 수차례 전달하셨습니다. 1970년 한국민족자주통일촉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삼선 개헌 및 유신 독재 반대 투쟁에 앞장서셨습니다. 1975년 9월 6일 미국 남가주 대학 병원에서 영면하셨습니다. 2000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셨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서거 26년 만에 유해가 국내에 봉환되셨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셨습니다. 김영중 선생님이 유엔 사무총장한테 처음에 편지를 낼 때 주로 내용이 뭐냐, 38선을 없애라, 주한 미군은 나가라, 소련 군대도 나가라, 외국 군대가 나가라, 그리고 영세 중립으로 동의를 시켜라 라고 주장하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외국 군대를 철수를 가장 먼저 요청하신 분이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통일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라고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김영중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승만 정권에서는 미국에 있는 김영중이 항일운동을 했습니다만 친북 인사로 활동을 하고 김일성 통일정책에 동조를 하고 이 나라를 영세 중립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김영중의 감시를 하고 동정을 파괴라 라는 이제 지시를 내려갑니다. 네, 귀암 선생님 살아계실 때 한국의 자주 독립과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해 그렇게도 열심히 헌신하시고 노력했으니 다 이루지 못한 미완의 한반도 중립화 평화 통일 사업은 이제 후배들에게 남기시며 우리 후배들이 힘을 합해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총매진하겠다는 맹세를 드리니 저희들 굽어 살피시어 우리가 한반도 영세중립 통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내려주시고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이 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음도를 내려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영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미국에 유학 가도록 권해주신 몽양 여운용 선생님을 다시 만나보게 된 게 얼마나 감격스러우셨겠습니까? 한 분은 장애에서 계속 독립운동 하시다가 국내로 잡혀 들어와서 일제에게 감옥살이를 하셨고 그 뒤에 안창호 선생님도 국내로 잡혀 들어오셔서 몽양 선생이 징역살이 하셨던 대전에서 출소하실 때 안창호 선생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몽양 선생과 조만식 선생이
영접을 하러 가셨던 그 사진도 어제 좀 봤습니다. 아마 몽양 선생이 그렇게 암살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김영중 선생님은 당신이 그렇게 바랐던 정말 좌우 합작을 해서 통일정부를 세우는 일이 몽양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이게 파탄이 났다는 걸 알고 바로 이것은 남북 간의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예견하셨어요. 얼마나 절망 속에 미국으로 다시 떠나졌을까. 이제 다시 그 과제는 우리들에게 넘겨졌죠. 지금이라도 선생님이 그렇게 뜻하셨던 길을 저희들 못난 후학들이 이렇게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영정을 뵐 낯도 없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얼마나 나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선생님 바라셨던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이연배 동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그 끼치신 큰 공덕을 되돌아보면서 그 기념사업도 잘 돼 나가길 기름하지 않겠습니다. 조국이 분단된 지 76년,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46년이 되었지만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열망하시던 통일의 길은 아직도 캄캄하기만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도 열렬히 주장하시던 조국의 통일과 중립화는 분화 발길의 짓밟혀 흔적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후학들은 6.1전 선생님 이후 김영중 선생님, 김상규 선생님, 4.19 당시의 여러 지사님들, 강종일 선생님, 이만열 선생님, 김영훈 선생님들 등 여러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조국의 영세 중립과 통일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필보다는 민초들의 단결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을 패퇴시킨 것은 공산 세력도 테러 세력도 아니라 민족 자주 독립 세력입니다. 모두가 해방전쟁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영세 중립화에 의한 완충지를 만들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지 해방전쟁의 전쟁터를 만들지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필연적 패배를 예측하고 한 발 물러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단결력입니다. 김영중 선생님, 하늘에서도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조국의 강토가 영세 중립화되고 통일되고 그리하여 번영과 안정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몽양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긴 편지를 김영중 선생한테 썼습니다. 해방 후 미국과의 관계를 주로 쓰셨는데 그 틈머리는 그 다음날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있어요. 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없소. 나는 아직도 미군정 하에서 국립경찰로 처형된 친일파 손아귀에서 고통받고 있소이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그 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셨죠. 참 어려운 시절을 사신 겁니다. 평생을 어려운 시절을 사셨지만 특히 통일운동가로서 아주 어려운 시절을 사셨죠. 왜냐하면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어디든지 분단을 영속시키려는 자들이었고 분단 없으면 어떻게 해서 권력을 유지했을까. 그 긴 이승만의 12년, 박정희 18년은 분단을 이용해서 해먹은 거다. 특히 유신체제 8년은 그랬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에서 활동하시면서 한 노력들, 한 말씀들, 한 전략 전술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일제때 폈던 거, 특히 해방 3년기에 폈던 거, 그리고 김영중 선생이 그 이후에 75년 돌아가실 때까지 쭉 주장해왔던 거, 이것을 미중 초양강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무엇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더욱더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선생님이 44년 3월 1일 방송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3.1절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방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의 염원을 품고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장을 볼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 재미 한인들은 한시도 고국의 동포를 잊어본 적이 없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외노부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중하십시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날이 오도록 같이 모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만세! 만세! 만만세! 무의미에 새겨진 김승자 시인의 시를 제가 대신 숙연한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중립통일 선구자 김용중 선생, 김승자. 천지가 어둡던 때 조국 광복 큰 뜻 세워 횃불 밝히신 님, 갈라져 아픈 땅에 깃발 대신 선구자여, 이 역의 절규 메아리쳐 산하를 울렸네. 가셨어도 우리 끝내 아니 보낸 님이시여, 민주, 자주, 평화 통일의 기쁜 함성 지축을 흔들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하소서. 감사합니다. 김용중 선생님의 유지를 우리가 이어가겠다고 다짐한다는 뜻에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한반도 중립화! 만세! 그 다음에 아주 통일! 만세! 만세! 오늘 3시에 돌아가셨는데 3시 그 시간에 이렇게 또 중립화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몽양 선생님 또 기념사 앞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고 하늘의 뜻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제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저는 할아버지가 산타크로스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피아노도 사주시고 또 음악대학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분단민족의 여성으로 할아버지 유해가 있는 그 파주 임진각에서 이제 평화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할아버지 김영중 선생님 유지를 받들어서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겠는데 할아버지는 그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국 유학생들한테 주고 남은 장학금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논문을 쓰신 우재원 그 선생님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 할아버지 유지를 받드는데 장학사업도 하고 문화사업도 하고 중립화하고 같이 대표님들과 중립화 동일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